스스로의 약간 그 작업에 좀 취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그 톤을 막 맞지 않고서 제정신으로 하기에는 이게 수지타산만으로 할 수는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떤 게 원본성이라고 생각하는지, 하효원 디자이너로서의 원본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서체의 기본적인 갈래가 될 수 있는 형태들의 시발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본성이라는 게 어떤 특수성을 저절로 갖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의 차별점을 가지기가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원래 판본이 있는 서체들이 기존의 디지털화한 서체에서 출발하는 거랑 또 다른 출발점을 갖게 되니까. 근데 동시에 예전에 만들어진 판본들이다 보니까 디자이너 본인의 접근이라든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쓰임새에 대한 고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 비슷한 말씀이신 게, 네. 말씀하신 거에 그 토대로 쓰임과 인상에 맞춰서 이걸 현대화를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디자이너의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디자이너만의 창작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원본성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만들었으니까 교웅을 연구 주제로 생각했지, 유용하게 어떤 상황에서 좀 쓰면 좋을 거다 이거를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산출물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체 연구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의 작업에서 교웅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너무 좀 특수하게 생긴 서체이고 어떤 특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보 서체 디자이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걸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동시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범용적인 서체로 만들어내기에는 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당시에도 이게 나한테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냥 한 가지 답을 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만드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덜 된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체 디자인 할 때 서체 내적인 관점으로서의 이런 접근이랑 서체 외부에서 이 서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외부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돼야지 활용도가 높은 서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서체 이외의 디자인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캐치하기가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히읗에도 경력이 쌓인 디자이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쓰임 중심으로 디자인을 수월하게 하신다? 이런 인상이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유용체가 가지고 있는 반각본이라는 형태적 특성 때문에 활용도가 한계점이 생기는데, 서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추천을 해주신다고. 확실히 현대 이전에 근대부터 그거부터 더 과거의 포스터라든지 전시 관련한 아트웍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뭔가 힘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거를 표현하는 모든 거에도 좀 활용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브랜드들이 라멘집인가? 이런 데 갔는데 거기에 모티프가 약간 호랑이?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강한 인상이 느껴지는 그래픽이랑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시집 같은 타이틀 같은 곳에도 활용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대 시집보다는 근대 이전 시기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해도 그 그래픽 디자이너의 의도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교웅이 글자 높이가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받침 없는 가로목인걸? 요나 오나 이런 형태? 가 굉장히 높이가 낮기 때문에 가로로 쓰는 거는 아직 그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로형 서체이기 때문에 가로로 썼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기분 탓은 아닐 거고 진짜로 이상한 걸 수 있다. 약간 이 정도. 추후에 교웅이 풀스택의 서체가 돼서 가로형, 세로형 다 지원하면은 더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만드는 사람의 가이드도 좀 필요하고 쓰는 사람도 조금은 까다로운 환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서체 만드는 거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신경 써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쓰고 계신다고 보시나요? 그쵸. 특히 잘 쓰셨던 곳이 한글박물관 기획전시할 때 교웅을 소제목처럼 쓰셨는데 그게 굉장히 잘 활용된 예였던 것 같아요. 길지 않은 문장이면서도 제목부에 활용해서 교웅의 인상도 잘 보이면서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전 아예 본문이라기보다는 소제목에 조금 더 잘 붙는 서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웅이 되게 강하다면 강한 서체인데 맞아요. 소제목에 어울린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강한데 저만한 크기로 쓰면은 또 괜찮아가지고 혹시 서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적정 크기랑 또 실제로 디자인하는 분들이 쓰고 싶은 적정 크기는 언제나 항상 달라가지고 근데 완전히 다르게 쓰더라도 진짜 멋있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맞다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이가 달라가지고 가로로 쓰는 것만 제외한다면 어떻게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벽면에 교용 포스터가 써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어요. 교웅 포스터 2 안 나오는지. 교웅 포스터 2 완전 나올 수 있고 우와. 이제 새 포스터 만들면 좀 더 포스터 레이아웃도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상상하시나요? 상상만 했을 때 지금 탁 떠오르는 일단은 교웅이 작은 글자로도 쓸 수 있고 큰 크기로도 쓸 수 있는 글자여가지고 디스플레이용 면을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웅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좀 낙글자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판면이 있고 낙글자면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글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산자요. 저는 시옷이 들어가는 계열들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교웅의 특징 중 하나가 시옷, 지읒, 치읓이 양성모음이 붙는 경우랑 음성모음 붙는 경우가 형태가 각각 달라요. 이렇게 산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내리점이 안으로 꺾이는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 형태가 들어가는 글자가 교웅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시옷, 지읒, 치읓 들어가는 글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옷이 공간을 일로 갈라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멋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음이랑 비읍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플로우를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서체 디자인을 하시면서 힘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는 갑자기 누가 연락 와서 여기 교훈 쓰였다고 할 때 그런 거 되게 재밌고 글립스로 작업하면서도 타이핑 하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막 예를 들어 막 하영아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잘 안 나지? 약간 이러면서 스스로 근데 그런 게 내적 동기부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디자인이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이거를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스스로의 약간 그 작업에 좀 취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 통을 막 맞지 않고서 제정신으로 하기에는 이게 수지타산만으로 할 수는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내적 동기, 즐거움이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글자 그릴 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항상은 아니지만 재밌는 시기에 그리면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